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고기를 하나 사야 한다면 당장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실 건가요? 아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히 그 주말에 차 몰고 대형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동네 어귀에 있는 정육점, 그 붉은 조명 켜진 곳 있잖아요. 거기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2030 세대에게 똑같은 질문을 딱 던지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바로 집 앞 편의점이요. 라고요. 진짜 일상의 풍경이 완전히 뒤집힌 셈이죠. 우리가 알던 편의점은 뭐랄까 퇴근길에 캔맥주 4캔 집어들거나 아니면 아침에 먹을 컵라면, 급할 때 건전지 사는 약간 그런 곳이었잖아요. 네네. 완전 딱 그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그 편의점 진열장 가보시면요. 원 플러스 플러스 등급 한우 안심부터 제주 흑돼지, 심지어 그 허브 딜이 예쁘게 올라간 시즈닝 스테이크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네 골목을 장악해버린 거대한 냉장고로 변신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슬리퍼 신고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거리, 이른바 슬리세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정육점 사장님들이 막 옆 동네 정육점 가격표 보면서 100원, 200원 경쟁하고 있을 때 진짜 무서운 포식자는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거대한 자본이랑 물류 시스템을 진짜 흉기처럼 장착한 편의점, 그리고 새벽 배송 업체들에 맞서서 우리 동네 골목의 정육점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나아가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이 현상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기를 어디서 파느냐 이런 유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유통 싸움이 아니다. 네, 지금 고기라는 식재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요, 현대인의 소비 심리,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파도 속에서 이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해부해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치열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례죠. 그럼 일단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적의 실체부터 좀 파악해봐야겠어요. 편의점이나 새벽 배송 같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건 단위의 혁명입니다. 기존 동네 정육점의 세계관에서는 오랫동안 한근, 600g 단위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한 근 주세요, 반 근 주세요 이랬죠. 근데 지금 혼자 사는 1인 가구 입장에서 그 600g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다 구워 먹기엔 위장에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남은 걸 냉동실에 꽝꽝 얼리자니? 나중에 해동하면 막 고기 퍽퍽해지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애매하고 처치 곤란한 양이 돼버리는 거죠. 편의점은 정확히 소비자의 이 가려운 곳을 긁었습니다. 1인 1회 취식량인 150g에서 200g 단위로 고기를 철저하게 소포장해서 내놓은 거죠. 조금 비싸더라도 딱 내가 한 끼 먹을 만큼만 사서 안 남긴다. 이게 요즘 세대의 합리적인 소비 기준이니까요. 네네. 예전에는 정육점 사장님들이 그 저울에 고기 턱 얹으면서 아이고 넉넉하게 썰었어요. 좀 더 가져가요 하는 게 막 미덕이고 정이었잖아요. 맞아요. 더 먼저 주는 맛이 있었죠. 근데 요즘 소비자는 오히려 딱 맞게 정량만 드립니다라고 외치는 편의점의 그 깔끔함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와, 그 깔끔함이란 단어가 확 와닿네요. 근데 편의점이 인기 있는 이유가 양 때문만은 아니죠. 물론이죠. 그 깔끔함이라는 단어 이면에 또 다른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콜포비아 현상과 맞닿아 있거든요. 전화 통화나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그 심리요. 맞습니다. 동네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사장님하고 눈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사장님이 보통 뭐라고 하시죠? 오늘 찌개거리 좋은데 좀 더 썰어줄까요? 이런 식으로 권유하시잖아요. 네, 기성세대에게는 그게 아주 정겨운 호객인데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엄청 부담스러운 간섭인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니까요. 반면에 편의점은 어떤가요? 철저한 침묵이 보장된 공간입니다. 규격화된 상품을 그냥 집어들고 셀프 계산대 가서 띡 바코드 찍고 나오면 끝이죠. 대화가 단 1초도 필요 없네요. 그렇죠. 그 언택트 쇼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편의점에 엄청난 무기가 된 겁니다.
확실히 공감이 가요. 저도 퇴근하고 진짜 지쳐서 아무하고도 말 섞기 싫은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잠깐만요. 아무리 소포장이고 대화가 필요 없다지만 그래도 편의점 진열장에 놓인 고기라고 하면 약간 그 질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강한 선입견이 있거든요. 동네 정육점 그 냉장고에 걸려있는 생고기의 신선함을 어떻게 이기죠? 그 기술적 한계를 대기업이 극복해냈기 때문에 시장 판도가 뒤집힌 겁니다. 대기업들이 스킨 포장이라는 아주 최신 진공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스킨 포장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이게 뭐냐면 고기 표면에 특수 비닐 필름이 말 그대로 피부처럼, 스킨처럼 찰싹 달라붙게 포장하는 기술이에요. 기존 포장팩 안에는 보통 공기가 들어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산화작용 때문에 고기가 약간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갈변 현상이라고 하죠. 아, 마트에서 산 고기 냉장고에 며칠 두면 색깔 씩씩해지는 거.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스킨 포장은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려요. 덕분에 육즙 손실도 막고 유통기한을 기존보다 몇 배나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죠. 와,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편의점에 가도 방금 썰어낸 것처럼 붉고 신선한 고품질 스테이크를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네, 포장 기술의 발전이 오프라인 유통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새벽 배송 업체들은 어떤가요? 거기도 엄청나잖아요. 그저 배송이 빨라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아닐 텐데요? 새벽 배송의 속도는 그냥 기본이고요. 그들이 파는 진짜 핵심 상품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네,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딱 주문 버튼을 누르면 아, 내일 아침 7시 전에는 내 집 문 앞에 완벽하게 냉장 포장된 고기가 무조건 놓여 있을 것이다. 라는 100%의 신뢰를 주는 거죠. 아, 무조건 온다는 그 믿음이요? 반면에 전통적인 동네 정육점은 어떤가요? 내가 야근하고 밤 9시에 퇴근하는데 그때까지 문을 열어둘지 또 오늘 삼겹살 상태가 과연 좋은지 이건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불확실성의 영역이었습니다. 가봤는데 문 닫혀 있거나 고기 다 팔렸으면 허탕치는 거니까요. 현대인들은 내 통제력을 벗어난 이런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새결 배송이 완벽하게 해결해 준 거죠. 와, 이거 적들의 무기가 생각보다 너무 막강한데요? 1인 가구에 맞춘 완벽한 소포장, 대면 스트레스 없는 언택트 환경, 거기다 갈변을 막는 첨단 포장 기술에 내일 아침 문 앞까지 찾아오는 예측 가능성까지.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시스템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골목의 정육점이 도대체 이 촘촘한 그물망을 뚫고 어떻게 반격한다는 건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거대 시스템이라도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동네 정육점 사장님들은 바로 그곳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죠. 오, 사각지대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사각지대는 새벽 배송의 태생적 한계인 바로 시각의 부재입니다. 눈으로 못 본다는 뜻인가요? 네, 스마트폰 앱 화면에 떠있는 고기 사진, 그거 완벽하게 조명 세팅된 스튜디오에서 찍은 연출 컷이잖아요. 아, 사진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오면 마블링이 좀 아쉬울 때가 있긴 해요. 그렇죠. 소비자는 내일 아침에 진짜 배송될 내 고기의 마블링이 어떤지 전혀 보지 못한 채로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일종의 복불복게임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영리한 정육점 사장님들은 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나 스토리를 딱 켜고 자, 여러분 지금 막 들어온 투풀 한우 등심입니다. 마블링 한번 보세요. 사진에 속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이 고기 그대로 썰어드립니다. 하고 영상으로 실시간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대박. 내 눈앞에서 실제 상품을 바로 확인시켜주는 그 오프라인만의 직관적인 신뢰를 디지털로 쫙 확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각지대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뭔데요? 과대 포장이 만들어내는 소비자의 심리적 부채감입니다. 아, 과대 포장. 새벽 배송으로 200g짜리 얇은 고기 한 팽을 샀는데 다음날 문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죠? 거대한 스티로폼 보냉 박스에다가 꽝꽝 언 아이스팩, 은박 보냉백, 완충제까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오잖아요. 치우는 것도 일이에요. 맞아요. 요즘처럼 환경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고기 한 점 먹겠다고 내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는 도덕적 죄책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최근 깨어있는 동네 정육점들은 용기 내 챌린지, 즉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져가면 고기를 담아주는 건가요? 네, 집에서 쓰는 밀폐 용기를 직접 가져와서 고기를 담아가면 전체 가격의 5%를 할인해주는 식이죠. 오, 잠깐만요. 용기를 씻어서 들고 가는 그 귀찮음을 감수할 만큼 5% 할인이 과연 강력한 동기가 될까요? 솔직히 제 생각엔 그 새벽 배송의 극강의 편리함을 이기기엔 할인율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동하는 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파는 건 5%의 할인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면죄부와 우월감이거든요. 아, 도덕적 면죄부요? 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하나도 안 만들었다는 그 뿌듯함, 나는 환경을 지키는 아주 가치 있는 소비를 했다는 그 심리적 만족감이 새벽 배송의 편리함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와, 소비자의 심연에 있는 그 죄책감을 덜어주는 고도의 멘탈 케어인 셈이네요. 돈이 아니라 가치를 지불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벽 배송의 예측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일 아침 무조건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라는 게 항상 그렇게 계획적으로 오진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퇴근길에 찬바람 싹 맞다가 오늘 갑자기 기름진 삼겹살에 소주 당기는데 이럴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게 바로 거대 시스템이 가진 세 번째 약점입니다. 새벽 배송은 철저하게 내일을 준비라는 시스템이지 소비자의 지금 당장 타오르는 식욕을 해결해주진 못하거든요. 맞네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육점들은 요즘 배달앱에 아주 적극적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조리 안 된 생고기를 문 앞까지 쏴주는 퀵커머스로 반격하는 거죠. 생고기를 바로 배달해 준다고요? 네. 게다가 당근마켓의 동네 생활 탭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걸 통해서 자, 지금 들어온 육회거리 딱 1시간만 20% 게릴라 타임 세일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푸시 알림을 막 보냅니다. 와, 거대한 물류센터에 갇힌 대기업은 절대 타이밍을 맞출 수 없는 우리 동네 주민들만을 향한 즉각적인 심리전이네요. 맞아요. 기동력에서 완전히 압도하는 거죠. 좋습니다. 대기업 시스템의 허점은 이제 확실히 파악이 되네요. 그런데 그 편의점 고기의 완벽한 규격화는 어떻게 상대하나요? 아까 공장에서 찍어내듯 일정한 두께와 무게를 자랑한다고 하셨잖아요. 흥미롭게도 그 규격화야말로 대기업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왜요? 대량 생산을 하려면 모든 고기가 공장에서 똑같은 두께로 썰려서 진공팩에 갇혀 나와야만 하잖아요. 그 말은 즉 소비자가 다이어트 중인데 지방은 가위로 싹 다 도려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할머니가 드실 거라 아주 종이장처럼 얇게 점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개인화된 요구를 기계는 절대 들어줄 수 없죠. 오직 내 눈앞에 있는 동네 정육점 사장님의 칼끝만이 나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나 요리 용도에 맞춰서 크기, 두께, 지방의 비율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와, 진정한 의미의 오더메이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네요. 획일성이 낳은 폭력을 디테일로 부수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의 약점을 다 알았으니 이제 동네 정육점은 자신의 이 날카로운 칼끝을 누구에게 겨눌 것인지 그 타겟을 뾰족하게 깎아야 할 텐데요. 솔직히 예전처럼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하고 문 열어두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창업 컨설팅하면서 사장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사장님, 타겟 고객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동네 사시는 주민 전부가 다 제 고객이죠. 라고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가게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간과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대 크로스핏 매니아가 원하는 지방 0%의 닭가슴살과 주말마다 떠나는 30대 캠핑족이 원하는 거대한 뼈 달린 돈마호크, 그리고 아이한테 먹일 40대 주부의 무항생제 다짐육. 와, 진짜 니즈가 완전히 다르네요. 상충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하나의 진열장, 하나의 뭉뚱그린 마케팅 메시지로는 이들을 절대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동네 정육점은 단순히 고기를 파는 곳이 아니라 확실한 색깔과 철학을 가진 하나의 편집숍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타겟을 어떻게 뾰족하게 공략하고 있는지 성공적인 페르소나 모델들을 좀 살펴볼까요? 현재 현장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세 가지 페르소나 모델이 있습니다.
오, 세 가지나.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이유식과 키즈 케어 타겟입니다. 이 시장의 엄청난 특징은 가격 저항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내 아이 입에 처음 들어가는 고기니까 돈을 안 아낀다? 그렇죠. 비싸더라도 무조건 원 플러스 플러스 한우, 무항생제 인증 탁 붙은 걸 기꺼이 지갑 열고 사십니다. 이 타겟을 공략하는 핵심 기술은 단순히 좋은 고기를 파는 걸 넘어서 엄마들의 가사 노동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줄여준다고요? 그냥 고기 다져주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아이들 이유식이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삼킬 수 있는 고기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아, 네네. 처음엔 완전 미움처럼 먹다가 나중엔 씹어 먹으니까요. 센스 있는 정육점은 딱 이 단계에 맞춰서 고기 입자를 3단계로 다르게 다져줍니다. 게다가 아이가 한 끼에 딱 먹을 수 있는 분량인 30g, 50g 단위로 일일이 진공 소분 포장을 해놓죠. 와, 그럼 집에 가서 도마나 칼 꺼낼 필요도 없이 그냥 팩 하나 뜯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오늘 도축한 소, 우리 아이의 첫 이유식 이런 감성적인 스티커 하나 딱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맘카페에 막 사진 올라가고 알아서 자발적인 바이럴이 폭발하겠네요. 진짜 완벽합니다. 그럼 두 번째 타겟은 누군가요? 두 번째는 헬스와 다이어트 타겟입니다. 아, 닭가슴살만 먹는 그분들. 네, 이분들은 맛이나 마블링 이런 것보다 매끼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의 중량, 그리고 매크로, 즉 영양 성분에 병적으로 집착하시거든요. 이분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서비스는 바로 완벽한 지방 커스텀 손질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기계는 절대 못하고 사장님의 칼끝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점이군요. 맞습니다. 보통 동네 정육점 가서 사장님 지방 좀 다 떼어주세요 하면 수율이 확 떨어지니까 사장님들이 눈치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깎여나가는 게 다 무게니까요. 근데 이 다이어트 편집숍에서는 반대로 원하시는 만큼 지방 완벽 제거해드립니다. 이걸 아예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표 옆에 마치 영양성분표처럼 이 안심 한 팩이면 단백질 25g 섭취 가능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적어두는 거죠. 와, 소비자 마음을 너무 잘하네요. 심지어 아예 이 타겟들을 묶어서 바디 프로필 준비용 일주일치 식단 패키지 이런 걸 정기구독 모델로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 당신만을 위한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버전 유튜브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 타겟인 홈파티와 미식가 그룹도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아, 이 사람들에게는 뭐 3cm 이상 두꺼운 스테이크형 고리 제한하고 고기만 덩그러니 파는 게 아니라 옆에 트러플 오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뭐 생고추냉이 같은 걸 같이 진열해서 크로스셀링을 유도하는 방식이겠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유튜브가 내 시청 기록 분석해서 영상 띄워주듯이 고객의 취향 데이터를 딱 파악해서 당신만을 위한 고기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바로 오프라인 CRM, 즉 고객 관계 관리의 진화입니다. 웬만해는 뭐 전단지 돌리거나 기껏해야 문자 메시지로 오늘 삼겹살 세일 이렇게 단체 스팸 문자 뿌리는 게 다였잖아요. 그런 맹목적인 스팸 문자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똑똑한 사장님들은 포스기나 고객 관리 앱에 고객을 아주 세밀하게 태그를 달아놔요. 태그를요? 어떻게 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이유식맘 이렇게 태그가 붙은 고객한테는요. 어머니 오늘 정말 연한 안심이 들어왔어요. 아이 이유식용으로 새 팩 만져 빼둘까요? 이렇게 개인톡을 보냅니다. 와, 멘트가 다르네요. 그리고 해시태그 캠핑 쪽 태그가 있는 고객한테는 한 목요일쯤에 사장님 이번 주 날씨 기가 막히던데 캠핑 안 가십니까? 숯불에 구우면 끝내주는 돈마호크 아주 두껍게 썰어뒀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는 거예요. 와, 제가 만약에 그 문자를 받았다고 상상해보면 이건 귀찮은 광고가 아니라 이 사장님이 나를 엄청 신경 써주고 케어하고 내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감동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렇죠. 편의점의 그 차가운 키오스크는 절대 주제 못하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팍 폭발하는 순간인 거죠. 진짜 멀치네요. 그렇다면 타겟을 이렇게 세밀하게, 뾰족하게 나눴다면 이들이 고기를 소비하는 문화 자체도 완전히 변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기가 더 이상 영양 보충하려고 먹는 반찬이 아니라 일종의 경험이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홈마카세 트렌드입니다. 홈마카세요? 집에서 하는 오마카세?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옛날 기억을 한번 되감아 보세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집에서 고기 먹는 날의 풍경은 진짜 뻔했거든요.
거실 바닥에 유증기 튀지 말라고 신문지 넓게 쫙 깔고 그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얇은 삼겹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구워 먹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국룰이었죠. 하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홈쿡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거실 바닥이 아니라 식탁 위 아주 예쁜 나무 도마에 소고기가 부위별로 두세 점씩 되게 정갈하게 플레이팅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와인잔하고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습니다. 아, 맞아요. 사진들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제 고기를 씹어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그 정제된 분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20만 원 내고 먹을 오마카세를 내 집에서 5만 원으로 되게 근사하게 구현해내는 일종의 스몰 럭셔리의 세계인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다면 정육점도 이런 홈마카세족의 우아한 취향에 맞춰서 상품 교육을 완전히 다 뒤엎어야겠네요. 옛날처럼 그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등심 한 근 썰어왔다. 이러면 안 동할 테니까요. 그래서 진짜 감각 있는 사장님들은 아예 홈마카세 전용 샘플러를 기획해서 진열해 놓습니다. 샘플러요? 수제 맥주집 가면 와오는 그런 샘플러처럼요? 네네, 맞아요. 오마카세 코스처럼 처음에는 기름기가 적어서 담백한 안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육향이 진한 등심, 그리고 기름진 살치살, 마지막엔 얇고 고소한 차돌박이, 딱 이 순서대로 구워 드시라고 100g에서 150g씩 세트로 구성해 주는 겁니다. 와, 그럼 고객은 마트 가서 뭐 살지 막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샘플러 하나 딱 집어들면 완벽한 미식 코스가 완성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아스파라거스나 미니 새송이 버섯을 딱 한 번 구워 먹을 양만 담아놓은 채소 키트까지 곁들이면 진짜 완벽하죠. 포장도구 촌스러운 흰색 스티로폼 트레이 말고 약간 검은색이나 금색 트레이에 딱 담고 그 위에 로즈마리 한 줄기 툭 얹어 놓으면 고급스러움이 확 살아나겠어요? 맞습니다. 그 예쁜 사진이 SNS에 올라가는 순간 종이 전단지 만장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케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집안이 홈마카세라면 집 밖, 그러니까 캠핑장에서는 어떤가요? 캠핑 고기는 또 완전히 다른 문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캠핑장에서 숯불에 고기를 굽는 행위는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일종의 원시적인 퍼포먼스이자 텐트 밖의 의식 같은 거거든요. 퍼포먼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비주얼 쇼크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만화고기라고 하죠.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거대한 뼈가 붙은 돈마호크나 우대갈비가 캠핑 쪽들한테 그렇게 광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시각적 자극 때문이에요. 아,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좋고. 동네 정육점 진열장에 이 거대한 뼈고기가 시즈닝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로 떡하니 놓여 있으면 캠퍼들의 구매 본능은 이성을 잃는 거죠. 근데 사실 캠핑용 고기는 일반 고기랑 다르게 접근해야 하잖아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스테이크 구울 때 레스팅해서 육즙 가두는 것 정도는 아는데 캠핑 초보들이 정육점 가서 숯불에 구울 거라고 얇은 삼겹살 달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굳이 말리면서 목살이나 숄더를 까져가라고 막 조언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동네 사장님이 단순한 고기 판매업자에서 미트 큐레이터로 진화하는 순간이거든요. 미트 큐레이터요? 멋진 말이네요. 삼겹살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아주 많습니다. 숯불 위에서 굽다가 그 기름이 똑똑 떨어지면 숯이 화를 내면서 불꽃이 확 솟구치는 이른바 불쇼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저도 캠핑 가서 삼겹살 다 태워 먹은 적 있어요. 겉은 그을음 범벅되고 속은 안 익고. 그렇죠. 사장님들은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고객님 숯불 쓰실 거면 삼겹살은 좀 피하시고 기름이 적당한 두툼한 목살이나 숄더를 가져가셔야 실패가 없습니다. 라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 실패 확률을 줄여주는 거군요. 네. 게다가 숯불의 강한 복사열을 견뎌내려면 고기가 무조건 최소 3c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겉은 나야르 반응으로 튀기듯이 바삭하게 익히고 속은 핑크빛 미디엄 레어로 촉촉하게 육즙을 가두려면 이 두께감이 생명입니다. 3cm 두께 법칙이네요. 그래서 사장님이 고기를 주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제가 3cm로 아주 두껍게 썰어드릴 테니까 겉면 바싹 익히신 후에 가장자리로 빼서 딱 5분만 뚜껑 덮고 놔두세요. 와, 진짜 셰프가 따로 없네요. 이 조언 한마디가 캠핑 저녁 식사를 완벽하게 구원해주겠어요. 네, 그 작은 조언 하나가 평생 단골을 창조하는 엄청난 마법이 되는 겁니다. 큐레이션의 힘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무리 두껍게 썰어주고 예쁜 트레이에 고급스럽게 담고 문자를 개인 비서처럼 다정하게 보낸다고 해도요. 자본력이 막강한 대형 마트가 작정하고 그 포장법이나 큐레이션을 그대로 베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도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당연히 대기업도 따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결국 오프라인 정육점만이 가진 절대 대기업이 베낄 수 없는 본질적인 필살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필살기. 그건 바로 아주 오랜 세월 연마한 사장님들의 칼끝, 즉 정형의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아, 칼 다리는 기술이요? 대한민국은 아주 오랫동안 삼겹살만 소비하는 국가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식의 수준이 확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은 그냥 뻔한 부드러움을 넘어서 아삭하다 혹은 꼬들꼬들하다 같은 완전히 새로운 식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게 바로 돼지 뒷고기, 즉 특수 부위의 프리미엄화 전략입니다. 아, 특수 부위. 저도 고깃집 가면 뒷고기 많이 시켜 먹는데 이름도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원래는 버려지거나 엄청 싸게 팔리던 자투리 고기 아니었나요? 여기에 그 네이밍의 마법을 부렸다는 게 저는 참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마케팅의 팔알은 결국 이름 짓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진열장에 목살, 자투리 이렇게 똑 써붙여 놓으면 솔직히 누가 사가겠습니까? 왠지 싼 맛에 먹는 느낌이라 손이 안 가죠. 하지만 그 목덜미 쪽 살코기 특유의 꼬들꼬들한 식감을 아주 직관적으로 살려서 꼬들살이라고 명명하면 진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오, 꼬들살. 이름만 들어도 식감이 상상돼요. 소고기 부럽지 않은 마블링을 가진 가브리살은 황제살로, 또 두툼한 두항정살은 깍두기처럼 썰었다고 해서 깍둑항정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을 얻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요? 어떻게 얻나요? 손님, 이 황제살은요,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해체해도 딱 손바닥만큼 200g밖에 안 나오는 진짜 귀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뚝 던지는 거예요. 와, 한 마리에 200g이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 100원 깎아달라는 흥정은 쏙 들어가고 오히려 막 줄 서서 예약하고 사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희소성이 부여되면서 가치가 확 뛰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칼끝의 기술, 정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고기의 맛을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어차피 고기를 써는 건 똑같은데 기계가 썰어주는 대형마트 고기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거죠? 아, 이 원리를 아시면 앞으로 고기를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텐데요. 고기의 근육, 즉 근섬유는 수많은 고무줄 다발이 뭉쳐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무줄 다발이요? 네, 공장의 거대한 절단 기계는 이 고무줄 다발의 방향이나 결을 무시하고 그냥 무식하게 뭉텅뭉텅 썰어버려요. 기계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확 자르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입에 넣고 씹었을 때 그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되게 질기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동네 정육점 사장님은 그 고기의 결을 눈으로 싹 읽습니다. 그리고 칼을 약간 뉘어서 근섬유 다발의 직각 방향으로 정확히 끊어내죠. 아, 결을 반대로 끊어버리는 거군요. 네, 즉 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장님이 이미 질긴 고무줄을 칼로 다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위라도 장인의 칼날이 스쳐간 고기는 입안에서 진짜 사르르 녹아내리는 마법 같은 식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적당한 지방을 예술적으로 남기는 건 기본이고요. 와, 기계의 맹목적인 절단이랑 장인의 전략적인 해체는 진짜 차원이 다르군요. 대형마트가 수지타산 맞추려고 기계 윙윙 돌릴 때 정육점 사장님들은 칼끝으로 예술을 하고 계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형마트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손이 엄청 많이 가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결을 끊어야 하는 특수 부위를 대량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한계가 명확하네요. 네, 여기에 뭐 제주도식 멜젓이나 기름기를 확 잡아주는 생고추냉이, 콩가루 같은 곁들임 소스까지 딱 페어링 해주면 진짜 완벽하죠. 이것이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오프라인 골목 상권만의 강력하고 깊은 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자요. 네, 편하게 먹을 삼겹살은 그냥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미식가들만 아는 이 기가 막힌 식감의 꼬들살은 오직 우리 동네 내 칼끝에서만 나옵니다. 라는 이 사장님들의 강력한 자신감이죠. 아, 지금까지 전문가님과 나눈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이 골목 정육점의 혁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선명해집니다. 동대 정육점의 생존 공식은
옛날처럼 단순하게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넉넉하게 드리게 이런 1차원적인 물량 공세에서 벗어난 거네요. 그렇죠.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죠. 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정확히 맞춰서 딱 맞게 재단해 드립니다. 로 완벽하게 진화한 거였습니다. 고기를 뱃속을 채우는 단순한 식재료에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미식 경험으로 완전히 재정의해낸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일터나 비즈니스 환경도 어쩌면 이 정육점 사장님들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요새 거대한 AI 기술이나 압도적인 대기업 시스템이 막 내가 속한 시장을 전부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드실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AI 발전하는 거 보면 무섭거든요.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닌가 싶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차갑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혹은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초개인화된 디테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 네, 결함마저 감싸 안는 따뜻한 휴먼 터치의 영역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미묘한 취향을 알아채주는 그 아날로그적인 칼끝의 섬세함을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겁니다. 와, 오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유통 트렌드를 넘어서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참 크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 오늘 살펴본 정육점장인들의 이 치열하고도 예술적인 생존 전략을요, 당신의 삶이나 업무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거대한 시스템이나 AI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당신만이 가진 특수 부위는 과연 무엇인가요? 나만의 특수 부유? 네. 그리고 거센 숯분의 화력 앞에서도 타버리지 않고 본연의 매력을 지켜낼 당신만의 3cm 두께 법칙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매일 반복되던 당신만의 무기에 어떤 매력적인 새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